예, 그래서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신진석 작가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국자입니다. 예, 강간사학에서는 부도지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창세 신화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예, 그러한 것을 부도지를 연구해서 단군 왕검이라는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과 어떤 긍지가 생긴다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잘못하면은 중국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중국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 단군 왕금 오페라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민족혼이 할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강사님을 초빙해서 연극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참.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리 민족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오페라라고 하는, 나름대로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는 여기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해도 되죠? 네. 네, 잘 보이시죠? 예. 그 오페라의 작품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 그 단군왕검의 그런 거를 실제 역사로 다 생각을 하시지만, 일반 외놈들이 만든 역사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아온 많은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알기를 단군은 신화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단군 신화만 얘기하고 단군 역사는 전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단기 몇 년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것까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군은 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을 실제 역사를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연대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페라라고 하는 게 어떤 보통은 많이 이제 즐기는 쪽으로 하지만, 저는 뭐 완전히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오페라는 우리 민족의 웅원한 기사, 그걸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기 지금 음악적인 어떤 특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빨리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여기 오페라에는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보여줄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이 오페라를 공연하면서 보여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오페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단군왕검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면서 천재를 지내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웅운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많은 우리의 제사 지내는 그거 자체뿐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가무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면서 민족의 웅운한 어떤 힘 이런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중요한 씬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식도 나오고요. 또 이때는 우리 정악 중에서, 국악 정악 중에서 명산회상이라고 하는 곡 중에서
제가 여기 잘 어울리는 것을 서양의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해서 또 연주도 하고 궁중무용도 같이 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작품이 또 있어요. 제가 이 오페라를 처음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맨 처음 작곡한 곡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을 합창곡으로 만들어서 오케스트라하고 굉장히 그 웅장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천부경이 이제 한자로 81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는 아주 경건하게 그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해석본을 이제 2부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빠르고 신나는 장단으로 해가지고 아주 신나게 같이 다 춤추면서 같이 우리 공연 즐기는 그런 분들도 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이 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홍수의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는데, 9년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단군 시절에.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푸념하는 합창 그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판소리를 또 이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하게 입체적인 공간을 판소리로 연주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새로 처음 제가 이제 하는 이 음악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은 많이 말씀 안 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우제와 농악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등장인물은 뭐 당연히 단군왕검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웅시왕비가 나오고, 팽우는 당시 풍백을 지낸 그 단군왕검 바로 아래에 최고 관직이죠. 그 다음에 유호씨가 있는데, 유호씨는 그 요임금을 이제 나중에 치러 가는 그 사령관인데, 이 유호씨는 환부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환부는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막 바로 죽이고 이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신교육을 시켜서 새로 황골탈퇴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그 독특한 직책인데, 저는 이 환부라는 직책이 있다는 걸 처음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그 일을 우리 민족이 옛날에 이걸 했구나.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요즘에도 아직도 이 환부라고 하는 것에서 연장돼서 이 우리나라의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이 굉장히 무르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그 서양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세발의 피해요. 너무너무 이게 봐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환부의 역사에서부터 이게 계속 전해오는 거고, 우리는 나라고 안 그러고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 우리라는 거에 그런 그 관념을 계속 연결해서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연결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도 우리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는 거고, 결국은 바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황골탈퇴하는 그런 그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건데, 이 환부하고도 다 연결해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우리 민족의, 결국은 그것은 그 강압된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 이런 그 통치가 아니라 바로 뭐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근데 이제 통치라기보다는 유익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 이제 완전히 선의 쪽으로 이렇게 그냥 악은 물리치고 이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다시 또 바꿔서 하는 그런 매우 독특한 그런 전통,
이것이 이제 이 환부에도 있는데 요시가 그 환부를 맡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를 토벌하러 갔는데도 거기서도 역시 바로 죽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또 어떻게 요를 잘 좋은 그 임금으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가 요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이복형인 제지를 죽이고 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천자가 된 빼앗은 거죠. 그리고선 그 나라 이름을 당이라고 칭해서 그 당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수는 그 요시의 장자인데 거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갔는데 오히려 요의 꼬임에 빠져서 요의 두 딸을 아래로 맡고 요의 신하가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 섭정의 자리에 나중에 올랐는데 홍수가 이제 나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자신의 그 임금인 요 임금을 유폐시키고 가둬놓고 강제로 선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자 자리에 다시 올라서 그때 이제 나라 이름을 또 우라고 하기 때문에 우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요임금의 두 딸 아왕과 여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사공 우가 나오는데 이 우는 요임금의 사공이었던 곤의 아들입니다. 근데 곤이 9년 동안 치수를 하다가 실패를 해갖고 처형당하고 나서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사공이 됐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조선의 그 순임금이 도저히 이제 그 홍수를 치수를 못하니까 이제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하면서 이 우가 결국 치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신의 임금인 순임금을 결국은 이 우가 죽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대신 또 임금이 되는 거죠. 요 공연은 2022년에 군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갖고 그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페라 그러면 원래는 굉장히 그 많은 돈이 들어가요. 무대 장치며 뭐 여러 가지 뭐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 후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음악만 하는데, 그것도 합창은 못하고, 합창은 또 수십 명이 또 같이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합창도 빼고 솔로하고 이중창하는 그런 그 성악가 몇 명이 나와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음악회 형식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오페라는 일단 처음에 음악을 먼저 한번 쫙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서곡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거 한번 먼저 들어보시는데, 이 서곡에서는 일반 서양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지 않는 북을 칩니다. 우리 그 모든 북, 큰 북 있잖아요. 그걸 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웅운한 기상 이런 것을 그 북소리로 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당문안검 서곡 먼저 듣겠습니다.
여기 좀 저하고 비슷한 사람 나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오페라의 대본을 제가 직접 썼어요.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음악가로서 이걸 뭔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페라를 쓰게 됐고, 그 대본이 필요한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대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해보다가 실패했습니다. 대본 쓸 사람을 찾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직접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작곡도 직접 했고 여기서 그 지휘도 직접 하고 이렇게 제가 혼자 북치는 거죠. 다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곡이 끝나고 나면 합창이 노래를 하는데 당군왕검의 탄생,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요가 자신의 형을 죽이고 천자자를 찬탈한 후에 전쟁을 일삼아서 어지러워진 천하를 이 배달국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동검왕자, 요 동검왕자는 이제 당군왕검의 어릴 시절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극중으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동검왕자가 세상을 구하고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할 의지를 불태운다, 이런 노래를 합창이 노래를 한 다음에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서 청년 동검이, 이 동검왕자가 동굴에서 천웅지도를 닦고 이제 수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수행하는 분위기의 음악이 흐르는데 이때는 천부경이 나옵니다. 천부경은 뒤에서 아주 작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검왕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구하고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하겠다, 이런 자신의 의지, 이것을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결돼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천부경의 그 내용, 그것도 앞과 뒤 이렇게 좀 해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자꾸 사용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 천부경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천부경을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사람을 우러르는 그런 그 개념 이런 것이 천부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늘이 그 존엄성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스스로를 우러러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널리 이롭게 해라. 이런 것이 천부경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대본을 직접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막 2장에 가면은 또 합창이 동검왕자가 그 대읍국의 비왕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비왕이 되고 나서 이 사회 방방곡곡을 순방하면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덕치를 이제 펼치기 때문에 이런 아홉 판족이 이에 진심으로 복종하고 따르게 된다고 이런 노래를 이제 합창이 웅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검의 혼인식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이 축하의 합창도 부르고 또 무희들의 춤, 이것은 이제 공동무용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을 또 세계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될 무렵에 전령이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의 요가 또다시 침략을 해왔고 이틀이면 이곳 대읍궁성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급하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혼인식을 하다가 결국 혼인식이 이제 깨져버리고 그래서 동검이 이 동검 황자 비장한 결의로 반드시 요를 물리쳐서 왕비와 백성들을 구하겠노라 이런 노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웅씨 왕비는 또 굳은 믿음을 표현하는 노래를 해서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서 그 웅씨 왕비가 소도 안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여기는 신비로운 여성 합창 그리고 신녀들이 7명이 이제 신비로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웅씨 왕비의 독창과 합창이 어우러질 때 또 이때도 또 분위기 참 좋게 또 만들어준 상태에서 전령이 또 뛰어들어가 가지고 궁성도 점령이 됐고 홍제왕은 전사하셨다. 그리고 이곳 소도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빨리 피신하시라. 이런 급한 또 그런 것을 받고 피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이 대읍궁성을 뺏기고 홍제왕마저 이른 이 동검 비왕이 비통한 가운데 배달국을 두루다니면서 정치를 펼치다가 그 이듬해 겁을 딴 환웅천왕, 이제 자신의 아버지죠. 환웅천왕이 부모하시자 구한족의 열렬한 추대를 받고 아사달의 단목터에 이르러서 천재를 드리게 된다. 이런 노래를 합창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 조선을 건국한다는 말인데 이 합창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통한 그런 분위기로 하다가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걸 천재를 드린다 할 때 이 조선의 그 열리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웅장하게 하늘이 새로 열리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천재를 드리는 씬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페라 전체의 하이라이트로 그 천재를 아주 웅장하게 하늘과 이 인간 세상이 서로 통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천지인 세 개로 나누어서 전개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하늘을 시작해서 하늘이 열리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땅에 이제 내려와서 하늘에 그 하늘의 그런 도를 땅에 쫙 펼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군왕검이 하늘에 이 조선을 건국한다는 서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하늘에 이제 알리는 거죠. 그 서고문을 노래 굉장히 웅장하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건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당군왕금의 서고문도 뒤에서 또 합창이 같이 또 웅장하게 같이 받쳐주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근데 그게 끝나면 백성들이 임금의 황혼을 축소하는 노래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어화가를 부릅니다. 어화가 아시죠? 우리 민족의 국가였죠, 국가. 그리고선 또 무용수들이 아주 힘이 넘치게 건무를 추는 그런 장면까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하려면은 합창이 이제 필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연주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부분을 그 악기로만 연주하는 따로 그런 것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막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 조선을 이제 건국한 다음에 어전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당군왕검이 중요한 정책을 선포하고 이제 여러 직책 같은 걸 임명하고, 그다음에 배달국의 옛 법도를 회복하고 홍익인간의 뜻을 실현할 것, 그리고 이 통일된 아홉 황국의 덕치를 펼칠 것이다, 이런 것을 천명하는 부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어전회의가 열리는데, 이 풍백팽우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쟁을 일삼으면서 이 대역국의 왕성까지 점령하고 홍제까지 죽인 이 반역자 당의 요를 당장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유호씨가, 아까 유호씨가 이제 나중에 사령관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유호씨가 거기에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처단하기보다는 도리를 가르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그 환부의 직책에 맞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니까 왕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선은 지금 이제 새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국력을 키우고 때가 되면 가능한 덕과 도리로 교화를 해보고 먼저, 그리고 잘 안 되면 처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전의 비리를 끝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배달국 초기부터 대대로 전해져 온 이 우주의 생성 원리이면서 하늘의 이치와 뜻을 닮은 천부경을 잘 가르치라, 이런 이제 어명을 또 내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천부경이 대합창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연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창이 연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선을 건국한 후 10년을 이제 흘렀죠. 그래서 당군왕검은 유호씨에게 요의토벌을 명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 평양의 근처 감 지역에 당군왕검의 명을 받은 유호씨와 군사들이 무서운 기세로 돌격해 오니까 위험을 느낀 요가, 벌써 요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탁괴를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저항을 했다가는 그냥 당장 죽겠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다급하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니까 이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감시만 하는 그런 상황이 쭉 이루어집니다. 자, 이 요의토벌이라고 하는 두 분을 오페라에서 연주한 것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가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시만 하는데, 이제 순도 그렇고 다 거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게 또 뭐 잠깐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뭔가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그 요의 왕궁 뜰에서 아리따운 두 처녀가 꽃을 보면서 이제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길 지나가던 요의 장자 순이 처녀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자신도 또 사랑의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임금이 지켜보다가 이제 순우한테 가서 꼬시는 거죠. 그 처녀들이 자신의 딸 아왕과 여영인데, 만일 순이 자신의 신하가 되어준다면 두 딸을 순에게 주겠고, 그리고 또 중신으로 삼겠다. 자기 부하의 아주 중요한 그 중신으로 삼겠다.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 순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그 요를 따라가면은 불효, 불충 이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자기 또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요의 일을 위해서 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야망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민하는 아리아를 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보고야 되는 그 순의 아버지 유호 씨가 거기서 순에게 말을 합니다. 요는 너를 단지 이용하려는 것이니까 절대 요에게 동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너는 배달국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중신 집안의 장손이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 자신의 아들 순을 이렇게 좀 마음을 다독여 주는데, 순은 또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야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셨죠? 네. 스토리가 좀 재미있어요?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산막으로 가면은 9년 동안 대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군한검은 이제 풍백팽무에게 오행치수법을 사용한 치수를 명해서 다시 이제 나라를 다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이 순임금이 사공우가 이제 그 동안에 아버지부터 해갖고 22년 동안 이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수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당군한검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태자 부르를 통해서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공우가 결국은 그걸 이제 전수받아서 치수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이제 당군한검이 노약해지고 부르태자가 내치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서 순임금이 또 다시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영토에 성을 이제 순이 성을 쌓아놓고 그 조선의 그 백성들을 다 또 몰아내고 막 이런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한검은 다시 순의 아버지 유호씨한테 한 번 더 도리로 가서 설득해보고 안 되면 죽여도 좋다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유호씨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참담한 심정을 노래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토벌령 그리고 유호의 탄식이라고 하는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다시 요가 순을 치러 간 거죠. 그래서 우나라 광서성 부근 창우의 들판에서 순이 두 아내하고 신하들과 함께 피신하다가 자기 그 배다른 동생인 유상 그리고 또 우의 군사에게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의 동생인 이 유상이 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당군왕검 천황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순이 오히려 동생이 어찌 형을 죽이러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질책을 또 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는 순의 그 부하잖아요. 근데 치수를 해서 이제 굉장히 힘을 막강하게 얻은 건데 이 우가 눈치를 싹 보니까 이 자기가 당군왕검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순을 죽이는 그런 쪽으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가 여기서 순에게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아야 할 임금이 천륜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내쫓기까지 했으니까 어찌 그걸 복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부하인데도 자기가 상관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복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순이 치수를 했다 해서 큰 벼슬을 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주인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순이 먼저 이제 칼을 찌르고 막 하니까 우가 몇 번 맞기만 하다가 결국은 순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순이 죽고 나니까 순의 두 아내 아왕과 여영 이 두 왕비는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고 소상강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상강의 비가를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순이 죽었고 나중에 이제 단군왕검의 황궁에서 단군왕검이 단기 94년에 마지막으로 부르태자와 그다음에 문무백관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환국과 배달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우리 조선이 어지러운 세상을 천리와 덕으로 잘 다스려서 널리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명을 받들고 단군왕검의 치적을 칭송하고 조선의 영원한 번역을 기원하는 대합창을 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지금은 어화가를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감명 있게 들었습니까? 네, 음악가로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큰 마음을 갖고 이 대본을 직접 만들었어요. 부도지와 천부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